여러분, 오늘의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내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뜸들이지 않고 바로 강의 시작하는 거 아시죠? 자, 관세를 피하는 방법, 이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지금 시장을 갈 수 있는데 자꾸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내 종목이 관세에 굉장한 피해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다. 혹은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여기 사이에 껴가지고 혹은 미국에 있는 종목들의 사실 껴가지고 거기서 곁다리식으로 해서 같이 밀리거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지금 조금 피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장기 종목을 가지고 단기로 보신다거나 뭐 이렇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겨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주식 살 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시장은 조삼모사 증시가 될 겁니다. 관세 때문에 밀렸지만 관세를 조금 유예하거나 아니면 일부 깎아준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지난주까지 누누이 외쳤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참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래도 좀 웃음꽃을 피우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거 보면은 잘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은 내 종목은 역시나 좋을 거야, 빨리 올라올 거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온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만 알고 가시면 돼요. 큰 틀만 알면 된다라고 했죠. 이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중국이 그냥 1대0으로 지금 한 방 먹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가 뭐 1년은 12달인데 12걸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처럼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복싱 경기라든지 아니면 UFC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1라운드에서 중국이 이제 판정승 정도 거둔 거다 보시면 됩니다. 뭐 때문에 이 금리 낮추고 지준을 낮추고 우리는 장기로 가겠다라고 표현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미국의 단기채를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장기채를 내리고 이러면은 미국의 금리가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기가 흔들리게 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상호 관세 90일 유예가 나온 거다. 그리고 어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죠. 중국에다가 14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뭐 백악관 행정명령 이 문서에는 245%가 적혀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뭐 내용은 뭐 나중에 밝혀지면 얘기 나오는데요. 중국이 좀 어이없다라고 하죠. 아니 숫자 노름 적당히 하라고 그냥 애들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대응 안 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토류 제한을 걸고 본인들도 맞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목표는 중국이 맞아요. 지금도 중국이 목표는 맞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의 우방국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나오고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너무 이제 이득만 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1기 시대 때는 정말로 미국한테 얻어맞고 중국한테 얻어맞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중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이 나라들이 우리의 기술력도 필요로 하고 이런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도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트럼프랑 협상 시작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뭐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죠. 지난주에 베트남, 이번 주에 일본, 다음 주에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뭐 그 사이사이에도 계속 대화는 해야겠죠. 그래서 뭐 좋은 얘기 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좋습니다. 대화는 좋게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알래스카에도 조사단 파견하고 하겠다. 의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적극적으로 트럼프랑 대화를 해야지 우리도 뭔가를 이제 얻어낼 걸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빨리 선발대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협약을 체결하고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건 우리한테 불리한 조약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아직까지 전문가분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뭐 알래스카 부분이나 아니면은 국방비 같은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큰 건들 있죠.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공석이에요. 권한대행을 핍박하기에는 트럼프가 모양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을 크게 핍박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도 알아보겠다,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결정은 차기 정권으로 미루면 우리나라는 6월 이후에 적어도 최소한 6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으니까 우리도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잘하면 7월까지 미룰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살짝 미루면서 제일 먼저 어느 국가가 하는지 보고 그 부분을 이제 잘 살펴본 다음에 또 불이익 받는 부분이 없는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서 정치권에서 잘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고민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계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계좌에 대한 고민 오늘 정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머릿속에 내 계좌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수출주들 관세 때문에 밀렸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쓱 올라와 있는 종목들 많죠. 주도주들 같은 경우 조선주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느새 전고점 부근까지도 올라와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고점도 다시 한번 돌파할 기세, 오히려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벌써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될 정도로 올라왔는데 정치 테마주가 또 옆에서 보니까 쓱 돌려서 보니까 막 움직여요. 이걸 또 사야 되나? 라고 고민이 또 되시기도 할 거고. 그런데 내 종목은 올라온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야 아주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아직도 그대로인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주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왜 나는 그대로인가 하면서 이제 남 부러워만 하고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불편하다라고 생각되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39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안 되는 것만 관세를 면제하고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대체가 가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관세를 면제받는 쪽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기존에도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거는 잘못 부과하면 미국에서 더 피해를 받는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의약품이나 이런 것도 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져가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관세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받으니까 미국이 피해 보는 이런 업종들 이런 섹터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은 뭘 원해요? 지금 조선, 방산, 방산은 본인들이 하니까 조선이나 이런 부분 원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LNG 가스관 같은 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력기기 얘기하면서 원전 굉장히 중요하다. SMR 쪽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 왜? AI 데이터 센터를 보니까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려면은 이게 전력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전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미국은 SMR 없이는 안 된다. 심지어 차기 정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지금 정권이야 이제 원전을 이제 선호하고 하지만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시대를 연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탈원전 안 한다고 하죠. SMR 같은 경우는 밀어준다라고 하죠. 이제 드디어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안전하고 가성비가 좋구나라는 걸 드디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HI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손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바닥권 구간, 지금은 매수할 때 공포를 사야 될 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식간에 21%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죠. 21%가 일주일 만에 올라왔어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다음 날 보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0포인트 정도는 여러분들 계좌에 딱 잡혀 있을 겁니다. 더 들고 가도 되고 이 구간에서 나는 만족한다 20포인트면 순환하겠다라고 하셔도 되는 구간이잖아요. 충분하잖아요. 15에서 20포인트 정도면은 일주일에 아주 훌륭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있는 그리고 미국의 관세에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종목이 지금 안 움직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들 중에도 이렇게 관세 이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 뭐 대외의 변수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우리나라 자체가 뭔가 종목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원전주가 내려오거나 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특정 업종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업종은 좋은데 대변수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섹터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는 뭐 반도체주나 이런 쪽을 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는 명확하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누구누구 친구, 누구누구 동창, 뭐 이런 모임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인맥 관련주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제자리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단기적 트레이딩에서 뭐 성공하지 않는 이상 잘못하면은 과거에 뭐 성문전자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10분의 1 이하로 내려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손실을 끼친 적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인맥 관련주는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선배들 뭐 관련된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뭐 밥도 한 번 안 먹은 사이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맥 뭐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는 정책 관련 쪽입니다. 정책 관련 쪽 중에서 그냥 정책주입니다가 끝이 아니라 정책 관련주인데 미래에 우리가 어차피 성장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정책이 아니어도 어차피 좋은 섹터 이런 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AI나 이런 쪽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웹툰 관련주 같은 경우도 원래 호재가 많은데 이게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너무나도 시총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순환매 도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수급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2월에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뭐 어마어마한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관련주들은 제가 교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영상으로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여러분들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응 전략을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대응 전략을 모르면 안 되는데 제가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뭐 오후 2시에도 제가 출연을 하죠. 그래서 이 이틀 동안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매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저라면은 이제 한번 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120%면 여러분들 수익 얻을 만큼 얻었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좋은 종목들은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린 거지 종목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해서 올라오던 이런 정책이 아니어도 때가 되면은 어차피 좋은 소식 들리면서 다 올라오게 돼.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고 혹은 바닥권에서 이제 매집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렇게 억울하게 밀린 거다라면 조금 기다리시면은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처럼 이제 뭐 120%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4, 50% 이상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고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교체 같은 경우에는요. 내게 너무 느릴 것 같아라고 하면 조금 빠른 걸로 이동했다가 절반이라도 이동했다가 수익을 챙겨 놓고 다시 원래 포트폴리오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정 구간이 찬스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면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종목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오늘도 딱 하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섹터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길게 잡아먹지 않을게요. 딱 5분만 집중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대응 전략 같은 경우 항상 교육방에서 조금 전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교육방 오시면 영상으로도 다 올려드리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대응 전략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곳 한번 안내 받으시고 그리고 이 강의 자료도 방송 끝나면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받으셔야 되니까 오시는 방법 확인하시고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포트폴리오 모두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겠습니다.